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그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쿠싱 네.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 쿠싱 증후군,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통받던 류마티스 관절 환자분이 1년 6개월 동안 저하고 한방 치료해서 류마티스를 극복하신 치료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원장님, 이 쿠싱 증후군 정말 생소하고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건가요? 근데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보면은요, 유독 좀 얼굴이 네. 원래 얼굴보다 많이 부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아, 있죠. 그분들이 쿠싱 증후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질환이나 네. 자가면역 질환이나 또는 이렇게 아토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는 분들 중에서 이 합성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다가 발생하는 그 얼굴 달덩어리 같이 붙는 분들, 네. 그게 바로 쿠싱 증후군인데, 이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래 복용하다 보면은 부신 피질 호르몬, 그러니까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만성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오랫동안 분비되면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복용하는 건 괜찮아요. 짧게. 네. 며칠 동안 또는 몇 주. 그런데 몇 년이 넘도록 복용하거나 대량으로 오래 복용하는 경우는 이 합성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쿠싱 증후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이 쿠싱 증후군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일단 식욕이 늘어요. 내 평상시 식욕보다 이상 식욕 확진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부어요. 네. 얼굴 부을 때 턱이 부으면서 볼도 빵빵해지고 살찐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보름달이 됩니다, 얼굴이. 그래서 이걸 문 페이스라고 그러죠. 달덩어리 얼굴. 그래서 특징적인 쿠싱 증후군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네. 얼굴이 붓고 그리고 또 이 턱살에도 약간 살이 붙는 것처럼 보이면 목까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얼굴 부은 사람들 보면 목덜미까지 좀 이렇게 부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 쿠싱 증후군 스테로이드 부작용 나오신 분들 보면 얼굴이 달덩어리, 문 페이스 형태가 되면서 턱이 이 목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버리죠. 아, 약간 무턱처럼. 무턱처럼.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 목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분들은 뒷목도 부어요. 뒷목에 지방이 쌓여가지고요. 두툼하게 뒷목이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두툼해져 버립니다. 그렇군요. 네. 얼굴도 붓고 그리고 뒷목도 붓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데로 붓기도 하나요? 목 앞뒤로 부었잖아요. 네. 거기서 또 내려와요. 그 지방층이. 그래서 등 쪽까지 두툼해지고 그러면 정말로 거북이 체형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어깨까지 퍼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깨랑 등판 이렇게 두툼해져 버리니까 마치 남자들 헬스 근육해서 광배근, 승모근 막 키운 것처럼 여자분들이 그 부분이 좀 날씬해지 미용적으로 좋은데 그럼요. 거기가 이렇게 두툼하게 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 등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아니, 사실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여름이 또 다가오고 하면 네. 원피스 입고 나시도 입고 싶고 하거든요. 근데 뒤쪽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부어 오르면 굉장히 나 창피해서 못 입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 쿠싱 증후군으로 나타나서 얼굴이 부은 분들은 목 뒤도 부었고 등도 부었고 어깨도 붓잖아요. 옷이 안 맞아요, 옷이.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옷을 새로 다 사게 되는데 예전 사이즈보다 큰 걸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울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여성분들이. 옷이 예전 게 안 맞으면 일단 그렇죠. 우울해지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크게 그게 중요한 건지 몰랐는데 네. 굉장히 우울해하시더라고요. 크게 여성분들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옷을 예전 걸 못 입으시다 보니까 거기서 우울해지니까 기분이 다운되고 병 치료 의욕도 거기서 꺾여버리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랑 치료하시면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줄이면서 끊고 붓기가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서 얼굴 붓기 빠지고 턱 생기고 턱선이 나오고 턱선이 나와요 일단. 그러면서 목 어깨가 두툼하던 지방이 빠지니까 다시 예전 옷을 입게 되죠. 나아서 고맙다는 얘기보다는 옷을 예전 걸 입게 돼서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네. 말 속에 원장님한테 제일 감사하다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원장님, 근데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 그리고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증상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지방이 쌓이면서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팽창됐잖아요. 팽창되다가 헐크가 옷이 뜯어지는 것처럼 피부 살이 터져요. 그 살까지요? 여성분들 출산 후에 살 터지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제가 진료하는 그 20대 초반, 10대 후반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 네. 스테로이드 오래 드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10대, 20대 초반이고 출산 경험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살이 터져 있어요. 어머. 그게 부풀어가지고
옷이 단추 뜯어지듯이 피부가 딱 터진 거예요. 네. 20대 초반 그 루푸스 여성분인데 저를 찾아오셨는데 중학생 때부터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먹었고 이분이 허벅지 사타구니 터져 있고 겨드랑이 쪽도 여기가 터져 있어요. 살이. 그러니까 여름에 나시 못 입는 거예요. 부은 것뿐만 아니고 터져 있으니까 외관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나시를 못 입고 반바지도 못 입죠. 허벅지 안쪽까지 쭉 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피부를 이제 약하게 하고 피부를 얇아지게 만들고 지방이 쌓이면서 피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처럼 부풀면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다 실밥이 틀어지듯이 피부가 살이 트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정말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고요. 건강 지킴이시니까 네. 그런 일은 없겠죠. 네, 예. 그래야 되는데. 매일매일 선생님들한테 네, 좋은 건강에 얘기를 대해서 하도 들으시니까. 들어서 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정말 이런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살이 터지는 증상이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예, 많이 안 먹더라도 꾸준히 오래 드신 분들은 누적이 되니까요. 그렇죠. 쌓아놓고 보면 몸에 누적량이 많아진 거고 또는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단기간에 고용량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드시면 또 살이 터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먹었느냐 또는 얼마 동안 먹었느냐 누적 양과 기간에 따라서 시간이 길든 짧든 터질 수가 있고 스테로이드 부작용, 쿠싱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이 예전 피부 상태와 이 혈관 상태를 보고 또 비슷하게 볼 수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의 혈관 상태가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아토피로 이제 스테로이드 오래 드신 분들 보면은요 멍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약해집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면 혈관이 약해지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어 있어요. 내가 모르는데 멍이 들어 있어요. 조금만 접촉이 돼도. 그래서 피부가 얇은 막처럼 막 그 유리 막처럼 얇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관이 잘 터지는 거고 멍도 잘 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외관상에 그렇게 멍이 잘 터진다라는 거는 사실 내부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내부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은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시다 보면은 당뇨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대인데도 당뇨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좀 안 먹었으면 당뇨가 좀 안 생길 수도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당뇨 수치가 올라간 분이 스테로이드를 제가 끊게 해드리니까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진짜 당뇨가 아니고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당뇨처럼 혈당이 올라간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 또 어떤 부작용이 스테로이드 또 쿠싱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혈관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혈관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성인병이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20대, 30대인데도 스테로이드 복용하다 고혈압 환자가 됩니다. 당뇨가 올라갔잖아요. 네. 고혈압도 올라가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긴 경우도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고혈압이 좋아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복부 비만이에요. 아까 등판, 어깨 쪽에 이렇게 지방이 쌓였잖아요. 네. 배가 볼록 올챙이 배처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처럼 굉장히 날씬하고 마른 분인데 네. 스테로이드 먹고 배만 나와요. 배만. 그러면서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네. 그런 형태가 돼버리죠. 그렇군요. 배에 지금 살이 찐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혹시 팔이나 다리 쪽에도 부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올챙이 체형이 돼버리는 거죠. 배 쪽, 몸통 쪽은 붓고 팔다리는 가는 상태로 거긴 또 근육이 빠져요. 그러니까 몸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본인이 싫어하는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그러네요. 복용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오래 복용하면 여성분들은 미용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해요. 그렇군요. 예. 또 다른 쿠싱 증후군이나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호르몬적으로 작용하는 약이다 보니까 생리 쪽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드신 분들입니다. 네. 단기간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드신 분들은 생리가 불순이 오거나 무월경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제일 문제는 골다공증이나 골괴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 복용하다 고관절 괴사가 와가지고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관절이 수술을 좀 피하려면 스테로이드를 좀 확 줄이거나 좀 안 먹는 쪽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가 고관절 괴사 수술 직전 상태에서 오신 분 사례를 이제 소개해드릴 건데 고관절 괴사를 예방하려면 스테로이드를 최소한으로 먹거나 끊을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죠. 아니 점점 들을수록 더 무서워지는데 네. 설마 없으면 좋겠지만 네.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까요?
그 골다공증이 오면서 고관절 괴사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뼈 밀도가 약해지다 보니까 골절, 그러니까 골절도 올 수가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거나 조금만 충격을 받았는데도 뼈에 금이 가는 골절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여성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 오래 드신 분들은 털이 많아져요. 털이. 그리고 뒷목, 팔다리, 털이 많아지고, 아까 팔다리 근육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력이 약해져서 기운이 없어져요. 체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오래 드신 분들 보면 살이 말랑말랑해요. 근육량이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니까 우울증 오고, 신경과적인 증상이 오면서 신경정신과약 먹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해지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로이드 부작용 쿠싱 증후군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전신 영향을 주는 조금은 강한 약이다. 그래서 오래 복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 스테로이드를 아예 안 먹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스테로이드를 이제 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많이 네. 끊었을 때 다시 아파져 버려요. 아니면 피부 증상이 나빠지거나, 그러니까 다시 스테로이드를 원래대로 또 복용하는 네. 상태로 복귀가 되는 건데, 스테로이드를 끊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일 때 바로 한방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방 치료를 통해서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 있는 조력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끊어도 증상이 올라오지 않도록 한방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게 되면은 스테로이드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몸도 좋아지고 스테로이드도 줄이고 결국은 스테로이드 끊고 부작용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원장님,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쿠싱 증후군이 좀 심하게 나타났던 분이 있다면 치료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50대 초반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인데 2015년도 후반에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얼굴이 옛날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분이. 지금 진행자님처럼 얼굴이 굉장히 작고 갸름하고 날씬한 얼굴이었어요. 굉장히 날씬하고 뼈도 가늘고 굉장히 여성적인 얼굴이었는데 지금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부어서 쿠싱 증후군으로 얼굴이 이렇게 달덩어리처럼 변해버리니까 이분이 대인 관계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옛날 친구들, 사람들 만나질 않고 그렇겠죠. 폐쇄적으로 살게 되고 아예 집 밖으로 안 나간다. 네.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부었고 뒷목, 앞목이 목이 없어요. 턱이 없는 거죠. 등판, 어깨가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헬스한 남성분처럼 어깨가 이렇게 등이 쩍 벌어져 있고 부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등이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등이 부어 있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스테로이드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겨가지고 혈압이 올라갔고요. 스테로이드 때문에 속 쓰리고 울렁거리고 더부룩한 만성 위장 증상. 예, 속이 불편했고 그다음에 어깨가 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목하고 어깨가 지방이 쌓여 있으니까 어깨가 안 올라가서 오십견처럼 굳어 있었고 그다음에 혈관이 약해지니까 순환이 안 되고 얼굴이 문페이스처럼 빵빵하게 부어 있으니까 머리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느껴진다. 곧 있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와서 잠을 잘 때도 그래서 고통스럽게 잔다가 그리고 아침에 주먹이 안 쥐어져요. 부어 있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에다가 쿠싱 증후군까지 겹쳐져 가지고 아침에 주먹이 안 쥐어지고 등이 부었고 어깨가 부었잖아요. 폐를 압박하니까 숨이 차요. 심장하고 폐가 압박되니까 호흡이 짧고 숨이 차고 조금 있으면 숨이 멈출 것 같은 공포감, 숨을 못 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가슴속이 답답하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메치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하루 2알 복용하면서 오랜 시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해왔던 거고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3알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스테로이드를 줄이고 이 메토트렉세이트라는 항암제 성분 줄이는 한방 치료를 이제 저랑 시작한 거죠. 네. 2015년도 후반에. 근데 이분이 중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명현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아파지는 거죠. 아파지는 더. 거. 죽을 것처럼 전신이 관절이 다 아파했어요. 모든 마디가. 그러면서 피부로 발진이 올라오고 두드러기처럼. 그렇게 수개월간 고생한 다음에 한풀 꺾였어요. 네. 그러더니 관절 통증이 이제 좋아졌어요. 좀 붓기가 빠지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가슴 쪽에서 얼음 덩어리가 네모난 풍선 크기만큼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3-4달 동안 밤새도록 가래를 뱉으면서 잠을 못 잤어요. 가슴 속에 그 얼음 덩어리 느낌이 있던 게 가래를 3-4달 동안 매일 밤 뱉어내니까 그게 없어지면서 등하고 가슴 쪽 붓기도 빠지고 그러면서 어깨가 이제 올라가고 네. 등하고 팔이 그때 이제 얇아지기 시작했어요. 옷이 그때부터 옛날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면서 얼굴이 쪽 빠지고
가슴 등에 그 얼음 덩어리가 빠지면서 명현 반응이 나오니까 숨 쉬는 게 편해지고 머리에 순환이 되니까 머리가 맑아지면서 뇌에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고 스테로이드를 다 끊은 상태가 됐고요. 18개월 후에 혈액 검사상 류마티스 인자 모두 정상되고 염증 수치까지 모두 정상이 되어서 2017년 4월에 이제 치료를 마무리한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정말 잘 됐네요. 네. 아니 그리고 중간에 명현 반응 얘기해 주셨던 네.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정말 끔찍하게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통이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정말 가래로 나오고 네. 몸이 괜찮아지신 거잖아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뼈의 병이거든요. 뼈의 병. 근데 한약이 들어가면은 네. 그 뼈에 있는 그 담음이라든지 이물질을 약이 침투해서 밀어내요. 그래서 밖으로 자꾸 밖으로. 배출시키는 예, 그래서 거군요. 피부로 배출되면 피부로 두드러기가 나온 거고요. 관절 쪽으로 배출시키니까 관절이 더 부으면서 아파져 버려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밀어내니까 관절이 붓고 아파지면서 명현 반응이 나오고 네. 그 부은 게 빵 터져버리면서 붓기가 빠지면은 몸에서 병이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MRI나 CT는 안 나와요. 환자분의 그 변화 과정 증상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 명현 반응인데 이 과정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이분이. 네.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명현 반응 나오시게 아주 그냥 제 마음대로 치료해가지고 네. 깨끗하게 치료해드렸죠. 정말 잘 됐네요. 예, 중간에 이해를 못 해주신 분들은 제가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환자 간에 신뢰가 있어야지 어려운 병을 낫게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명현 반응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거는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를 너무나 신뢰해 주셨고 믿어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저 말고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예, 생각하셨군요. 왜냐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숨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상황이어서 이분은 저하고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그 마지노선에서 정말 류마티스하고 사투를 벌여서 이겨내셔가지고 지금은 옛날 사진 속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정말 박수 칩시다. 정말 예. 너무 잘 됐네요. 제가 이렇게 예, 좀 치료를 잘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원장님의 미니 강의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유창길 원장님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강의